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45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 달 만에 우리 권은경 선생님이 오셨고요. 감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냐 이런 얘기를 녹음기 켜기 전에 잠깐 나눴죠. 하지만 이사했잖아요. 네. 이사하느라고 무리를 했다. 피곤하다. 아, 많이 무리했죠.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청소하는데. 아, 새 집을 정리하는데? 네, 정리하는데. 뭐 이사는 아저씨들이 그냥 뚝딱 목짝 탁 놓고 가니까. 네, 놓고. 근데 이사 간 곳에 가기 전에 좀 가구를 몇 개 버렸어요. 근데 가구를 사지 않고 버리기만 하고 이사를 가놓으니까 가서 아저씨들 이거 어디 놓을까요 하는데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두세요 했더니 이제 왜 포장 이사를 했나 그럴 거면 그치. 이제 약간의 후회를 하면서 그거 그럼 퍼즐 하느라 가구 새로 주문해가지고 뭐 기다렸다가 정리하고 뭐 그런 거예요? 계속? 조금 그랬어요. 그러기도 했고 이제 어머니 짐이랑 조금 섞여 있으니까 퍼즐 그리고 기왕 정리해야 되는 거 조금 칸칸마다 용도에 맞게 정리를 이번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성격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끝냈을 건데 밤을 새서라도 전 끝내거든요. 근데 밤을 새도 안 끝나더라고요, 일주일이. 그래서 일주일 넘게 걸렸더라. 이사가 원래 또 짐 정리를 하는 계기와 네.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새해의 목표 중에 하나로 짐을 정리한다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사 오기 전에 일단 버릴 거 대량으로 버리고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그래도 막 못 버리겠는 아쉬운 것들이 들고 와서 이제 창고 같은데 막 쌓여 있는데 사실 지금 1년 반 넘었는데 한 번도 안 꺼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버리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 장들이 그렇게 쓸데없는 거가 채워져 있으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다른 걸 정리할 수가 없고 거기를 비워야지 진짜로 쓰는 거를 채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리하겠네. 지금 별로 할 일도 없고 바쁜 것도 없고 마음도 스산하니까 그런 걸 하면서 조금 전환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가 너무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막 그러고 있다가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집을 정리하는 날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새해 계획표에 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가 목요일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엄청 조금 저기 뭐 장에 한 칸 거기에 막 종이 쇼핑백이랑 막 이런저런 잡다구리한 포장재랑 이런 게 막 들어있어서 볼 때마다 너무 싫거든요. 또 뭐 사가지고 오면 항상 또 생기잖아요, 백이. 맞아요. 그래서 대충 쑤셔 넣고 보면은 막 이게 막 흘러내리고 이거를 버리려고 하니까 왠지 놔두면 쓸 것 같고 어디라도 갖다 주면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가 집에서 이렇게 난장판으로 사느니 그냥 한번 싹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어제 그 칸만 정리했지. 그 칸만.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목요일날 하기로 한 거 하나는 했네. 첫 번째 맞이하는 목요일에 이렇게 하루를 보냈고요. 그거에 준해서 올해 계획 같은 거 있어요? 매해 계획 같은 거 세우는 편이세요? 저는 안 세웁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전혀 안 세워요. 저는 네, 꽂히면 하죠. 저는 막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고 지키는 거하고 별개로 계획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막 세웠는데 이제 목요일에 정리하는 거 하고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요가든지 뭐 걷기든지 해야겠는데 뭐 전에는 달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좀 몸이 안 좋아진 이후로 그냥 쉬기만 계속했어. 그래서 제가 그 마사지 받는 거 거의 1년 가까이 받았는데 이제 계속 그걸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계속 평생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기 근력을 키워야 돼서 이제 다시 뭘 해야겠다. 요가를 슬슬 해야지. 혼자서 유튜브 틀어놓고 30분이라도 해야겠다. 30분이나요? 너무 어려운 계획이잖아요. 이건 진짜 어려운 계획인데. 그런데 해야지 하고 이제 그러면 언제 하지? 월수금 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당연히 안 했고요. 이건 너무 어려운. 그래서 어딜 다녀야지 그나마 할 텐데
좀 고민이네.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운동은 하지 않지만 스트레칭은 종종 하거든요, 집에서도. 근데 최근에 폼 롤러를 네네.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사람도 아닌데 그걸 했더니 몸이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좋죠. 처음엔 너무 아팠는데 그래서 근데 마치 운동한 것 같은 뿌듯함이 남더라. 운동은 아닌데. 운동이야.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너무 힘든데 저 막 헬스장 다니고 PT 받을 때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폼롤러 하는 시간도 정해주시거든요. 끝나고 나서 지금 최소 15분 동안 여기서 폼롤러 하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저는 폼롤러 샀는데 거의 하지 않는 그냥 저기 구석에 있다. 그래. 요가는 너무 문턱이 높은 운동이고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렵고 맞아요. 그냥 근육이나 슬슬 풀어주자. 그러니까 슬슬 산책이나 다시 다녀야 된다. 지금 그런 것도 너무 안 하고 있었으니까 뭐 하루에 10분, 15분, 30분 슬슬 걷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공기가 너무 안 좋지 않나요? 공기도 안 좋고 날이 추워서 나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이렇게 운동을 스트레칭, 요가 이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 몰라 어떡해. 어떡해. 약간 그러니까 점점 망했다 이런 생각만 들어가지고 지금 연말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도 별로 썩 그렇게 기력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지금도 막 썩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근데 사실은 대단하긴 하죠. 근근히 매주 이거 녹음해서 올리고 뉴스레터 보내고 내가 너무 우울해하니까 친구가 그림 수업 해준다고 해서 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만나서 그냥 그림 그려요. 그리고 지금 숙제 내준 거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10명씩 사람 그리는 연습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죠. 일기 쓰고. 생각보다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 하려고 찾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옛날에도 우울해가지고 상담도 오래 받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게 힘든데 괴로운데 뭐라도 해야지 더 처지지 않는다 이런 게 있으니까 뭘 막 만들어서 하고 혼자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막 그 힘을 겨우겨우 짜내서 그걸 하는데 하고 나서 얘가 활력이 돌아서 짠짠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라 또 지치고 계속 또 너무 괴롭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냅두면 그냥 방에 누워만 있거든요. 너무 괴롭네. 막 진짜 왜 사는지 모르겠네. 이런 마음으로만 누워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나가서 달리거나 좀 계속 걷거나 몸을 쓰면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나가서 달렸는데 그렇게 달리니까 또 몸이 이제 아작이 나가지고 그걸 못해서 좀 괴로운데, 근데 그림 연습하는 건 좀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에 그 친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밤까지 사람 10명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몇 명 그릴 거냐? 그래서 내가 뭐 1명? 그랬더니 장난 아니야?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10명 그려야지. 그래서 알았어 이랬는데 그 수요일 날 수업 막 끝나고 하면은 좋은데, 왜냐면 너무 하기 싫으니까 그 좋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맨날 수업할 때마다 그래. 이거 끝나고 바로 그림 그려야지. 지금 그림 그리는 거 좋으니까. 근데 끝나고 나면 피곤해서 좀 누워있다가 쉬고 그러다가 다다음날 일주일 훌쩍 가고 이제 화요일 밤 되면 막 울면서 내일 아침에 숙제 안 해가면 혼나는데 이러면서 화요일 밤 막 울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범생 성적이니까 숙제를 안 할 순 없어. 그래서 화요일 밤에 막 울면서 해요. 그러면 그 간간히 올리는 그림들이 네네네. 숙제예요? 숙제예요, 숙제. 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네. 숙제고 사람들이 어쨌든 괜찮다, 잘 그린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림 똑같이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만약에 어쨌든 간에 막 내가 그린 그림이라고 뭐 오해할까봐 계속 이거는 보고 따라 그리는 연습이다 막 이렇게 써놓긴 하는데,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이 그 올려놓은 핀터레스트 사이트에서 제가 그릴 만한 그림 골라가지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는 안 나오지. 그분들은 작가니까 제가 연습하는 거랑 똑같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제 그림은 귀엽다. 아니죠. 구도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그림은 아니죠. 모방이었군요. 다 따라 그리는 거. 모방이 첫 번째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진짜로 이렇게 서 있는 것밖에 못 그리겠더니 이제는 좀 앉아 있는 것도 그려보고 싶고 여전히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또 그리면 나아지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선생님 강아지가 있어야겠네요. 아, 산책시켜서. 네, 산책이라도 맞아. 하니까. 그렇긴 해야 돼. 그래서 그래도 어제는 점심시간에 직장인 친구랑 같이 점심 먹는다고 일어나서 나가고 아주 조금씩 하고는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12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전화 와요. 자기 출근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냐 얘기하고 난 다시 자. 그거 자고. 몇 시에 주무세요? 저 어제는 12시 1시쯤에 잤고 그게 좀 악순환이 되죠. 이제 늦게 일어나면은 또 점점 늦게 자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좀 잡아야 돼서 어디 출근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있나요? 날도 춥고 말한 것처럼 공기도 안 저는 좋고. 잡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냅둬요? 네, 전 냅둬요. 몸이 자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 보다. 물론 마음은 내가 뭐 9시에만 일어났어도 아침이 있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물론 들긴 하지만 졸린 걸 저는 억지로 막 이렇게 참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 옛날만큼 내가 오늘도 하루를 다 버렸네 이런 막 죄책감 같은 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더 심했다고 치면 지금은 그렇진 않고 그냥 이런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쉴 땐가 보다 뭐 다행히 딱히 지금 바쁜 일도 없고 이렇게 막 못하는 거는 아니고 막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한켠에 불편하게. 저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지금 딱 그 1월 3주 있는 합숙이거든요. 합숙은 어쨌든 8시에는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안 그랬으면 저도 선생님처럼 1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2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고 있겠죠? 아마 합숙 끝나고 만나면 요즘 아침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합숙은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뭔가 수업 같은 걸 해요? 그렇죠. 저는 학생 신분으로 참여하는 합숙은 아니지만 지금은 약간 이제 중간 조교 선생님? 네, 조교처럼 조교이자 식모 제가 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교이자 식모이자 또 때때로 레슨 하자 이러면은 학생이 되기도 하는. 근데 지금 참여한 사람들은 뭐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앉아서 연습만 하고 있는데 저는 자유롭죠. 이렇게 밥 시간만 피하면 되나요? 밥 시간 피하고 레슨 하자 할 때 있으면 되고 밥만 먹여주면 되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녹음도 화요일 날 12시에 올린다는 어쨌든 그거는 약속이니까 그걸 정해놓고 있으니 이제 월요일만 되면 이제 너무 또 긴장된가 떨림 어떡하지? 해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월요일까지 이걸 밀어놨지? 이러면서 지난주에는 월요일 5시인가 하고 지난주에는 7시인가 하고 이런 거예요. 막 정신없이 그냥 몰라 아무렇게나 해 이러면서 막 하고 한번 그래도 쑥 들어보고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고 그래서 그냥 했다 한 게 어디냐 이게 또 쌓이면 다 성실성의 지표라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만나고 다음 약속 잡았는데 뭐 다른 일 때문에 그게 변경되고 또 변경되고 그대로 그냥 조금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뭔가 언제 약속을 잡아서 딱 합시다 이런 마음이 막 그럴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의 힘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우리 하자고 하는 약속도 그때도 되게 풀어져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못하겠는데 라고 했지만 그때는 새로 시작한 날로 정해놓은 내 나름의 약속이 있었고 그거를 선생님이랑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또 울면서 하는 마음으로 하자고 한 거야. 근데 이제 한 번 했고 그 다음번에는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혼자서라도 했었어야 해서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혼자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마지막 순간까지 막 계속 못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막 월요일 밤에 어떻게든지 혼자 할 수밖에 없지 막 이런 마음으로 몇 줄을 그냥 이렇게 그냥 쑥쑥 지난 거죠. 그러다가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채로 두면 조금 그런데 약간 그런 마음의 불편함만 가지고 그냥 계속 있었고 내 선생님이 저 잘린 거예요.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또 이제 아니 그건 아닌데 지금 이거를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으로 또 막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제가 채찍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제가 있죠. 채찍의 역할을 저는 뭐 아무런 뭐 감정 없지만 나 잘린 건가는 진짜 진심이었어. 잘렸나? 이렇게 잘리는 건가? 약간 아니 그래서 만약에 잘린다고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뭐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일을 막 우리가 작년에 팀으로 일을 했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아직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관계고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이고 나랑 다르지만 그 지점이 좋아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얼마 해본 것도 아니면서 이거 기네 아니네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것이 맞지. 그렇지만 나는 맨날 누워만 있다. 이런 상태였죠. 근데 선생님 말씀은 누워만 있고 눈을 뜨면 아침이 없고 막 이런 말씀 하시면서도 일반인보다 더 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뭘 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를 이미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더 뭘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지금 되게 있다라고 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가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또 나쁜 습관이기도 해. 이미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네.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런 것도 혹은 아니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렇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좀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뭐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먼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긴장됐지만 감사한 마음이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또 잘 해 나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엊그저께 또 우리가 이걸 약속을 한번 잡았다 또 다시 옮겼잖아요. 그 얘기도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모든 시간을 거의 비어져 있는 상태로 정해진 일정이 몇 개 없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자는 시간에 다 맞출 수 있어. 다 맞출 수 있는데 그 솔직히 말하면 뭐 목요일 날 몇 시 반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딱 된다라고 했을 때 아니 저렇게 바쁜 사람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할 만큼 이거가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리고 약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되게 최대한 잘 뭔가 로스 없이 뭔가 막 녹음실 들어가는 진짜 녹음실 들어가는 기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순간부터 부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러다가 또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약속하기로 한 날이 어제였으니까 그 전날 안 된다고 해서 다행이다 하루가 더 생겼네 이러면서 막 좋아했는데 또 오늘도 이렇게 어제도 그렇게 그러니까 계획한 일은 하지 못하고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한 일은 하지 못하고 지원사업 신청서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하루가 갔고 오늘이 됐고 이제 오늘 저 마사지 12시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또 3시에 원은경 선생님 오는데 어떡하지? 주제 정해놓으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아니 저도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진짜 갑자기 사실 이제 합숙 중이니까 합숙 자체가 바쁜 건 아닌데 일과가 있으니까 괜히 마음이 바빠요. 거기에 지원 신청서를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근데 문득 왜 이보연 쌤은 연락을 안 주시는 걸까?
정령 잘린 걸까? 아니면 내가 먼저 이제 제 사정으로 앞에 약속을 연기한 거니까 내가 연기했으니까 내가 먼저 연락 주길 기다리시는 걸까? 아니면 뭐지? 근데 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오늘도 나오기 전에 선생님이 저 선생님 저 뭐 녹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돈 버는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뭐냐 막 물어봐요.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오늘 레슨 좀 할까? 이러셨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제 레슨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약간 게릴라식으로 레슨 할까 이러시거든요. 1월 1일에 레슨을 했어요. 하고 지금 4일 만에 갑자기 레슨 할까? 그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순간 레슨은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어. 그래서 짧은 한 3초 3, 4초 정도 정지.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고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이게 평소에 제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 같으면 쉬고 계시는 분 붙들어가서 선생님 레슨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연습도 했어요. 심지어 연습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미 앞에 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다수 선생님하고의 그거를 취소를 했고 또 어제 또 갑자기 설치하는 가구가 어제 우리 만나기로 한 시간에 온다 그래서 또 연기했고 사람이 이제 3아웃 되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가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양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계속 어긋나면 그렇죠. 약간 이거가 인연이 아닌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전 좀 하거든요. 2년까지 가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지 말란 서로 겁다. 하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다. 그냥 서로 호감과 우정을 가진 채로 그냥 이대로 가는 거지. 이거를 굳이 꾸역꾸역 맞춰가지고 그렇게 조금 좀 지켜보자 이런 마음을 하고 있었긴 했죠. 그리고 이제 먼저 연락을 해도 되나 기다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조금 있고 막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부담감이 좀 있으니까 계속 그랬던 건데 근데 실제로 진짜로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얘기할 거였으면은 용기를 내요. 울면서 우린 이러해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렇게 할 거고 그런 때가 되면 확실하게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고 말씀을 못 하시겠으면 쓰면 돼. 네, 글로 그리고 꼭 이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글로 쓰시고 웃는 얼굴 사진 한 장. 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인연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어긋나면은 그냥 그런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선생님이 오늘 못한다고 해도 저는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물론 주말에는 안 되긴 하지만 뭐 대부분 되니까 내가 시간을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경된 그 시간도 막 일하는 것처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시간에도 긴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일까? 내가 지금 좀 그런 상태여서 그런 건가? 아니 선생님을 보면 그냥 그 시간을 정할 때도 몇 시부터 몇 시 반까지 딱 지정해가지고 줘가지고 나는 이 사람 이렇게 칼같이 시간을 쓰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그 보람 작가의 집에 갈 때는 매주 수요일, 그러니까 자기 매주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격주 수요일 10시에 제가 갔거든요. 그럼 걔는 그냥 누워있거나 그냥 그림 그리고 있거나 근데 그 친구도 일찍 일어나서 산책 다니고 이런 애라서 막 자고 있진 않아요. 그냥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 그냥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가면 되는 사람이어서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어떤 확정된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할 일이 그랬는데 그냥 선생님은 왠지 그거가 불가능한 사람일 것 같은 거예요. 워낙 뭐 변수가 많다고 해야 될까? 그냥 일이 많아서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레슨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는 게 내가 시간을 쓰는 방식이랑은 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뭔가 뭐 성격의 차이거나 장르의 차이거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사실은 1시간 안에 뭘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딴 생각 막 한 시간 하고 막 이러다가 좀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앉으면 막 몇 시간이고도 막 작업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경계가 좀 불분명하지만 내가 지금 이 1시간 동안 뭘 써서 내겠다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마감이 닥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근데 뭔가 레슨을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시간의 개념이 뭐 나랑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게 이제 그 카톡을 보내기 전에 이제 보내고 나서 약속을 잡을 때 사실 그 순간에도 고민했어요. 합숙 끝나고 만나자고 할까? 근데 합숙 중간에는 일과가 정해진 일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게끔 하려면 합숙 때 만나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은 하고 싶어. 합숙이 21일에 끝나니까 이미 앞에 지금 조금 지난 시간이 긴데 또 이걸 20일을 기다려주세요 하면 진짜 잘리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합숙 중이어서 그 일과 안에 이것도 제 욕심을 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됩니다 이렇게 했던 거고 실제로는 제가 5시부터 저녁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4시 반이라 말씀드린 건 이제 여기서 가서 그쵸. 예, 그럼 5시부터 밥을 하면 되겠다 이 계산이에요. 그리고 3시는 오늘 선생님께서 3시에 된다고도 하셨고 이제 2시 반에 간식 시간이에요. 그냥 먹고 나오면 딱 3시겠다.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은 3시부터 맥시멈을 해야 4시 40분 이렇게 그래서 4시 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저녁이 일과가 9시에 끝나요. 근데 요즘 신청서를 쓰고 있으니까 늦은 저녁에 또 안 되고 그 합숙 중간에는 일과가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근데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바쁜 사람을 내가 시간 뺏었나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합숙이 끝나는 21일부터는 그렇지 않다.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아침도 되고 새벽도 되고 저녁도 되는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는 시즌이 있잖아요. 선생님도 왜 잠깐 너무 바빠서 팟캐스트를 좀 쉬겠습니다 할 때는 너무 바쁜 그 시즌에는 정말 시간 쪼개면서 쓰거든요. 근데 합숙 끝나고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는 이제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뭐 없죠. 네 없어요. 그때는 언제 되세요 하면 아 이날도 되고 이날도 되고 몇 시도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좋네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장르의 특징도 아니다라는 거. 장르의 특징도 아니다. 아니다. 그냥 합숙 중일 뿐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하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정을 잡게 됐다. 또 혼자서 또 생각했으면 혼자 또 막 그렇게 저렇게 바쁜 사람이고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미안함과 막 또 속상함과 그런 마음을 막 갖고 있었겠네요. 근데 되게 재밌다. 이거가 뭐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지 제가 또 송구스럽네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보다 그 쓰임 받는다라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 신청서 국제 교류는 네가 써 하셨을 때 좋아야 되잖아요. 네. 쓰임 받는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내가 어쨌든 신뢰받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건 이미 20년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네. 약간 쓰임 받는 성격이 다른데 일단은 하게 되면 오늘 제가 출력해서 선생님께 딱 드렸거든요. 보시고 수정할 부분 확인해 주세요. 했을 때는 또 설레요. 그 서류하는 일주일 동안은 막 감기 때문에 밤만 되면 막 너무 기침이 나고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병원을 안 갔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일주일을 그렇게 했는데 그 앞에서 탁 펼쳐보는 거랑 혹은 잘 했겠지 뭐. 오히려 그게 화가 나요. 근데 이 서류는 선생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알았어 하고 가져가셨거든요. 그 순간은 설레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좋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쓰임은 또 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이 팟캐스트는 제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죠. 선생님하고 저와의 관계가 아직 푸릇푸릇하고 또 설레는 거죠. 그쵸. 오늘은 어떤 얘기? 그러니까 새로운 거니까. 새로움에 대한 그 쓰임 받는다는 게 설레서 또 모르겠어요. 이게 한 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똥가 이럴 수도 있고. 보람 작가님 얼마나 하셨다고 하셨죠? 몇 달 했죠? 몇 달 했는지 세보진 않았는데 그냥 그 뭐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만한 건 아니고 네. 이제 뭐 해외 가게 돼가지고 잠깐 멈춘 거였는데 그냥 그리고 그 친구랑은 진짜 서로 약간 간섭하지 않는 느낌으로 했었으니까 자기는 그림 계속 그리고 나는 옆에서 그냥 계속 떠들다가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떠들다가 그냥 가고 뭐 그런 거여가지고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지금 이 시간 선생님 다른 걸 못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를 딱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그런 마음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분은 소리가 나지 않는군요. 그렇죠. 전 연습을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계속 떠드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는데 말소리가 네. 안 들리겠구나. 그렇기도 하고 제가 막 이거 한다고 하니까 저 친한 친구가 들어보고 좋다. 근데 유튜브에서 선생님 묵치는 것도 보였으면 좋겠다. 막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공연장 가서 뭐든지 말든지 하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 어쨌든 나는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하고 뭐 얘기하고 뭐 좀 알아가고 새로운 거를 좀 그런 관계가 생기는 것이 재미있고 하다 보면 또 뭐 무슨 얘기나 뭐에 대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날 수도 있으니까 좋다 괜찮다. 그리고 말해도 진짜 선생님 오늘도 안 왔으면 또 나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저 지원사업 신청서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마감일 전날 또 울면서 막 썼을 거란 말이에요. 마감일 전날은 서버도 불안하죠. 서버가 불안해요. 마감일 전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원래 막 그거를 마감일까지 막 두는 편은 아닌데 마감일에 뭐 전날쯤에 끝내겠지. 그럼 3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해야 돼. 원래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오늘은 꼭 해야 되고 또 주말에 놀아야 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노십니까? 어디 가서 노십니까? 어디 갈 때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애인이 집에 와요. 뭘 그러면서 징징대십니까? 저는 10년부터 합수 간다고 1월 1일에 감기와 함께 북을 쳤는데 욕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십니다. 그러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신년 계획이나 이런 거 저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성실하게 하던 대로 그냥 쭉 사는 건가요, 선생님은? 제가 저희 아빠랑 트러블이 생기게 만드는 그 키워드가 계획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넌 계획 없이 사냐. 근데 저는 20대 이제 음악을 할 때부터 제 계획을 계속 아버지께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빠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빠 입장에서 그게 희망 고문이 되겠는 거예요. 내 계획은 10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3개밖에 안 됐어요. 그럼 아빠는 그거 가지고 저에게 태클 거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할 계획을 이러고 이제 그 계획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아니 계획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고 뭐 노력해서 이만큼을 하고 그렇죠. 이제 조금
아버지라 하면 응. 독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응.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만큼 하느라 고생했다 어.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포기하게 된 게 제가 이 음악을 하고 한 15년 지나니까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계획을 묻지도 않고 그냥 오늘은 뭐 했냐, 내일은 뭐 할 거냐 정도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15년 동안에는 너는 무엇을 위해 음악을 하고 있으며 무엇이 될 것이며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며 혹시 아버지가 이렇게 동종의 어떤 아니요 전혀 전혀 제 아버지는 그냥 자영업자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차라리 뭔가 선생님 분야에서는 내가 무슨 책을 내겠다. 혹은 뭐 전국 일주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영감을 또 그쵸, 뭐 그쵸.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고수는. 반주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스스로 독주회를 한다거나 공연을 기획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연말을 해서 인지도를 좀 올리고 실력을 쌓고 이렇게 해서 권은경 고수님 공연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장르의 특징이 그것이겠네요. 그냥 네. 내가 단독이 아니니까. 아니라는 점이. 네. 그래서 발빠르게 조금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이만큼 북 쳐요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저를 쓰지 않거든요. 또 오롯이 제 개인의 인맥 가지고는 아직 활동하기에 이게 영역이 너무 좁고 인지도도 아직 낮고 또 어리고 40대인데 어려요. 그러니까 되게 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먼 미래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석사, 박사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된다 한들 뭐 교수가 됩니까? 그 공부를 한다 한들 물론 아버지 계획대로 했으면 교수는 될 수도 있었겠죠. 학회 논문을 써야 된다, 뭐 해서 뭘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도 제 활동하면서 쉬운 일은 아니었고 작년에 조금 제 기분의 분위기가 좀 바뀐 느낌이 나거든요. 작년에 생각지 못한 원래 제 일이 아니고 제가 초청받던 일이 아닌데 물론 대타이긴 했지만 적당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네가 좀 와줄 수 있겠냐라는 자리가 꽤 있었어요. 저희 선생님은 그걸 보고 이제 시작인가? 네, 이제 시작이다. 그런 일이 많아질 거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계획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일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 항상 신년에 선생님처럼 뭐 운동을 좀 해야지. 일주일에 3일은 뭐 스트레칭을 꼭 해야지. 책을 좀 이번엔 보자. 이런저런 계획은 예전에는 세웠지만 누구나 세우는 일반적인 계획이잖아요. 운동, 책 읽기, 뭐 여행. 근데 저는 인생이 여행이고 운동은 아프면 해야 되고 책은 네. 그치, 인생이 여행이지. 막 일을 어쨌든 여기저기를 계속 다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단기적으로 뭔가 성취를 내가 임의로 어디까지 뭘 하고 어디까지 뭘 하고 그런 걸 정하기도 되게 조금 어려운 네. 종류의 일이군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작년에도 1월인가 2월인가 어떤 공고를 보고 나 독주해야겠다. 그게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월까지는 그 독주해야겠다라는 8월에 날짜를 잡아놓고 1월부터 그때 나 이제 독주회 할 거야 해서 그게 계획이 되고 그게 이제 독재를 하기 위한 워밍업과 음악 구성과 그걸 네 7개월을 달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작년에는 연말에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재작년 연말에 책이 계약이 돼가지고 잘 써가지고 작년에 책이 나오는 거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 연초에 계속 정신없이 작업하고 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에 책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막 어디서 내가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어서 합시다 이런 연락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거면은 내가 어떤 기회를 찾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하든지 해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저 지원 사업을 보고 만약에 되면 올 한 해 원고를 쭉 만들어서 연말에 한 두어 달 정도 작업해가지고 책을 내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저 지원 사업 신청서를 쓸 건데 만약에 안 되면 뭐 그때 그걸 가지고 이거를 뭐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책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거나 뭐 이렇게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전업 작가, 소위 말하는 전업 작가로의 어떤 삶의 사이클을 생각해 본 적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전에는 막 회사 다녔었고 회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어떻게 막 적당히 좀 치여서 살고 막 그랬어가지고 뭔가 이 생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계획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성과물이라고 해야 되나 딱 매듭 맺는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쭉쭉쭉 갈 것만 같아가지고 올해는 출판사 계약이 안 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책을 하나 묶어서 내봐야겠다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저는 하나 해보면 좋겠다. 그 대전에 대한 거 쓰고 계신 그쵸. 거 저는 그 되게 갑자기 든 생각인데 블로그를 못 믿겠어요. 제가 충주 가서 블로그에 2번 당했거든요. 음식에 당했어요. 음식? 예. 그 신빙성이 없다. 정말 제가 그치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사실은 뭐 엄청 확실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 허영만 작가를 제가 얼마나 욕을 했던지 허영만 작가가 거기를 뭐 극찬을 하고 갔대요. 블로그에 그 글이 써 있더라고요. 동생이랑 저기 다 가자 했다가 완전 길이길이 남을 맛없는 음식을 먹었죠. 음식뿐만 아니라 대전에 생각보다 저희 어머니는 대전뿐이 아닌데 저보다 대전을 더 잘 아세요. 이제 여기서 사귄 친구분들이랑 산책을 하도 다니셔가지고 수통골 오늘은 수통골 갔다 왔다. 그러면 저는 수통골이 엄마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 오늘은 뭐 장태산을 갔다 왔다. 저도 장태산은 가봤지만 장태산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장태산의 어느 부분에 가면 뭐 이제 뭐가 있고 뭐 몰라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 대전이 생각보다 뭐 대전 맛집 하면 또 나오는 건 성심당밖에 없고 그 맛집의 기준이 무엇인가 현지인 기준인가 외부인 기준인가 이런 것도 애매모호하고 유명하면 맛집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대전이 생각보다 뭐 과학의 도시 하는데 그 93년 엑스포 이후로 그러니까. 뭐 카이스트 있으면 과학의 도시인가 싶기도 하고 물론 책으로 나오는 거랑 또 뭐라 그래요? 웹소설은 아니고 뭐 웹진? 인터넷에 있는 거? 네. 전자책? 전자책으로 나오는 거랑 뭐 어떤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대전 사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전에서 살 거면 대전을 좀 더 알고 싶고 좀 제대로 좀 즐기고 싶고 여기서 잘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여기저기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 뭐 대전 뭐 관공서에서 나오는 관광 명소 소개나 그냥 뭐 블로그나 인터넷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도 다 좋지만 실제로 또 보면은 사실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 어쩌라는 거냐. 진짜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뭐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그 어디나 다 어느 만큼은 노잼 도시고 어느 만큼은 또 자기들 음식이든지 공간이든지 있으니까 그런 거 차곡차곡 조금 잘 쌓아서 다녀보는 걸 해야겠다. 그리고 이거가 뭐 어쨌든 여기 사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의 어떤 컨텐츠가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나가셔야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딜 나가요? 대전을 나가. 아, 그쵸. 집 밖을 나가요. 집 밖을 나가셔야죠. 앉아서 블로그 글 참고하시면서 글 쓰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진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라도 하려고 뭐라도 해서 꾸역꾸역 나가서 취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시장 가서 사진도 한 장 찍고 오늘은 뭐 어디 가서 사진 지금은 일단 좀 가까운 집 근처에서 걸어갈 수 있는 대로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좀 신이 나게 다녀볼 수 있으면 올해는 그렇게 지내보려고 한다. 근데 요가는 못할 것 같다. 그 헛된 욕심을 너무 크게 꾸지 말고 그냥 하루에 나가서 10분, 15분이나 좀 걸어야겠어요. 하루의 계획도 그때그때 세우세요? 저 되게 심할 때는 그 일일 생활 계획표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고 세운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세우지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못 세우지만 대신 그래서 업무 일시처럼 매일매일 뭐 했는지는 체크해요. 근데 뭐 쓸 게 일이 있으면 월화수목금 중에서 어느 날 원고를 뭐 화요일 오후쯤에 주로 많이 쓴다 이런 식의 대략적인 계획 같은 건 세우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늘어지고 막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뭔가 이런 타의적인 어떤 마감 같은 느낌의 약속을 좀 박아놔야 돼서 그래서 이거 팟캐스트랑 뉴스레터 올리는 거 전날 뭐 하기 전날 이렇게 겨우겨우 하고 있죠. 계획을 언제 세웠더라 하고 생각해봤더니 고등학교 고3 때부터 23살까지인가 한 4년 동안 연습 일지 같은 걸 썼었어요. 네네. 이런 수첩으로. 네. 근데 매일 쓴 건 아니고 이제 오늘은 뭘 연습을 했고 몇 시간을 연습을 했고 어떤 내용을 연습했고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이다. 그거에 대한 나의 기분, 오늘 몸의 컨디션 이런 걸 좀 써놓은 수첩 아직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좀 자극도 되고 그래서 지금도 꼰대처럼 학생들에게 연습 일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딱 그때까지였던 거. 그러니까 그거가 필요한 시점이 있지. 지금은 그거가 필요한 또 시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봐야겠지. 매일 하루에 내가 3시간 뭘 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뭘 하나 좀 연구하고 싶거나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길게 보는 편이지 않으실까. 맞아요. 이게 합숙 중간에도 제가 이제 아점 저녁 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점 1시간 반, 이제 저녁에 1시간 반 밥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저희는 밥 먹고 나서 1시간 반 동안 북을 못 치게 해요. 이제 위버린다고 진동 때문에. 이런 얘기 너무 재밌다. 아 재밌어요? 아니 이런 건 또 너무 새로운 일, 세상의 얘기니까. 이제 북은 진동이 있으니까 속이 안 좋아지는 위가 거죠?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3시간을 하루에 6시간을 못 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또 간식이 있어요.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그 간식이니까 한 10분, 20분 먹고 40분은 또 못 치게 한단 말이죠. 그럼 1시간이잖아요. 하루에 난 7시간에 이미 북을 못 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짬내서 연습하고 간식 먹고 짬내서 연습하고 저녁 먹고 이제 저녁 연습 운영은 제가 하거든요. 네네. 이건 제 연습이 아니라 연습을 시키는 거니까. 그럼 정말 짬짬이 2개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선생님 시간이 너무 없죠. 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2시부터 2시간까지 2시간 반이고 여기는 3시 반부터 5시까지 1시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굳이 세운다면 2시간 동안은 30분 좀 더 쉬고 2시간은 내가 열심히 기초 연습을 하고 여기는 열심히 배운 거 복습을 하고 이 사람이 그게 안 되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전수관 바로 앞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러고 집에 가서 자고 이러고 집에 가서 뭔가 일을 하고 이랬거든요. 저희 고양이만 좋아라 하고 있죠. 너 왔냐? 간식 내놔라. 너 왔냐? 하루에 간식 몇 번이나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하도 자주 가서. 그 계획 세운다는 것도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나. 아니 그걸 좋아하는 종류의 인간이라서 그렇죠. 제가 알티플러도 좋아하는 이유가 알티플러도가 계획 세우는 게임이라서 그래요. 그 맞아. 게임의 방식 자체가 어떤 이제 텀이 있는데 뭐 1라운드, 2라운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 1라운드에 반은 계획을 세우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운영해야지 계획 세우고 실제로 돌고 또 2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막 세우고 이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가 너무 재밌는 거였어. 선생님 레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점수로 따지는 건데 그 나랑 같이 하는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엔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할 만한 선수로서 150점 정도가 항상 나와요. 그걸 다 끝나고 나서 뭐 몇 개를 뭘 얻었고 땄고 뭐 이런 걸 다 정하는 건데 저는 항상 그러니까 100점만 넘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어. 그 처음에 초보의 그 운으로 막 90점 이렇게 나와서 나 되게 잘하는데 이랬는데 그 뒤로 막 60점, 70점 이랬거든요. 근데 드디어 제가 1년 동안 쭉 했잖아요. 그래서 지지난번 게임에 내가 120점인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잘했어? 그래서 뭔가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러고 같이 일하던 친구도 웬일이야 너가 이렇게 잘하는 애가 아닌데 놀랬는데 그 다음 게임에서 뭔가 잘한 느낌도 없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했는데 평균 120점이 나온 거예요. 뭔가 좀 특기할 만한 플레이를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기초 체력이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그 150점이라는 분은 얼마나 계획적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은 계획적이고 시간도 엄청 촘촘하게 나눠서 쓰고 막 과학자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임을 저보고 같이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신 거예요. 계획 없이 사는 이런 아니 사람한테. 나는 그런 거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의외로 우리 김보람 작가도 되게 그러니까 김보람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닌데 약간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임이에요. 혼자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면 자기 텀에 하기만 하는 게 있는 게임이라서 되게 재밌게 잘 지냈었고요. 그 같이 일하는 이 친구는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초에 올해의 계획을 같이 세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둘이.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친구를 뭐 1월 뭐 한 5일날 만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1월 5일날 만나가지고 계획 세워야 되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네. 뭘 계획을 세워야 될지 계획의 준비를 위한 준비가 안 됐네. 계획을 위한 계획이 없네. 이러면서 뭐 불안해하는 사람이죠. 와. 하여튼 저를 섞으려고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올해의 계획을 세웠고 이제 이게 지금 2회차가 됐잖아요. 올해의 계획을 세우는 게. 그래서 올해의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친구가 작년에 세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지켰는지 브리핑을 해줬어.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때 이제 계획을 뭐 1번 뭘 한다, 2번 뭘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작년에 계획을 세우는 시간에 그 엑셀로 이제 날짜를 쭉 써가지고 업무일지 폼을 만들었거든요. 내가 1월 1일날 뭐 했고 1월 2일날 뭐 했고 이렇게 쓰는 거 한눈에 보이는 게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그런 거는. 그런 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 달을 쭉 보면서 내가 뭐 안아파 몇 번 갔구나. 그 다음에 보통 이 뭐 소탐대전 원고 마감을 진짜 오늘 밤에 맨날 했구나. 아니면 어떨 때는 괜찮아가지고 토요일에도 했구나. 이렇게 좀 색깔별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고 좋아해. 이거가 이제 그 다음에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돼야 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좋다. 아니 어제 그 지금 지원 신청서 쓰는 다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도 이제 신청서를 쓰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너무 바쁘게 일에 너무 치여서 사는 것 같다, 힘들겠다 했더니 재밌대요. 자기는 사업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 밥도 안 먹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했을 거라고. 그 예술 경영을 해봐. 아니 그래도 연주를 해야겠대요. 그래? 근데 재밌어? 그럼 기회 가는 게 재밌어? 이 다음에 뭘 해야지 이게 너무 재밌대요. 근데 그게 진짜 진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요. 저는 선생님의 페북에 가끔 오늘의 기분이라 색깔 올리잖아요. 제가 보면서 이건 누가 시켰나 몰라도 이걸 또 지키는 선생님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좋아서 하는 거. 완성된 그게 보는 게 좋았던 거네. 진짜로 그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와. 그걸 보는 게 좋아서 하는 거고 제가 한참 그 PT 트레이너한테 운동 다닐 때는 식단 일기를 쓰라고 시키거든요. 오늘 뭐 먹었는지. 신나셨겠네요. 그거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막 찍고 사진 찍고 맨날 보여주면 이 트레이너들은 깜짝 놀라면서 왜 이렇게 많이 드셨냐고.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구나 보고 반성하고 다음부터 조금 먹으라는 건데 난 이거 적는 게 재밌으니까. 이게 너무 조금 먹으면은 칸이 좀 비니까 더 먹어주고. 아니 그냥 이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이걸 다 썼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발달해서 어떤 마감을 안 빼먹고 성실하게 잘 지키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긴 한 거죠. 그러네요. 약간 좀 재밌어졌다. 저 시원사업서도 이제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오늘 빨리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서류 쓰는 거가 이렇게 돌입하기가 싫어서 그렇지 또 맞아요. 쓰다 보면 이렇게 술술 써지잖아요.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그거가 잘 안 되는데 뭐 그런 때이려니 또 그런 때이려니 때? 제가 어제 병원을 갔거든요.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네. 이러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일주일을 앓고 어제는 코가 막히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이비인후과 가자. 가서 저녁에 어제 조금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선생님께도 뭐 연습도 안 하고 정말 아침밥만 하고 저녁은 또 사 먹었어요. 그러고는 저녁 먹고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약을 먹었는데 약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코가 뻥 뚫리면서 이 목소리도 안정이 되고 이 약간 아픈 것 같은 그 어떤 그게 없어지면서 이럴 때 더 쉬어야 돼. 이래서 8시에 누웠어요. 아니다. 10시에 누웠어요. 10시에 눕고 몸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 괜찮을 때 쓰자. 그래서 국제 그 교류 서류를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시계를 봤더니 1시간 지났더라고요. 이제 자자. 알람 맞춰놓고 누웠다가 컨디션이 이렇게 좋을 때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하나 더 쓸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앉아가지고 2시 반까지 썼어요. 밤을 새웠네. 왜 2시 반까지 그거 오케이 보내기 이제 그 동생한테 보내기 그때부터 약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기운이 아니라 감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교류 서류도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조금 찔끔 일주일 걸렸는데 그 다른 서류는 3시간 반 만에 탁 했잖아요. 저 감기 한 20몇 년 만에 걸린 것 같아요. 이 감기가 나의 집중력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감기 없을 때 나는 이렇게도 집중할 수 있는 난데 이 감기가 나의 의지를 이기는구나. 그 아침에 그 서류 보낸 동생한테 감기약이 내가 서류를 끝낼 수 있게 만들어줬어. 감기약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 기운이 아니라 지금 이 괜찮은 상태를 평소는 모르잖아요. 근데 일주일 아팠다가 괜찮아지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 괜찮은 상태가. 그리고 평소에 집중력이 그러했을 건데 괜찮아지니까 이게 나의 집중력이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는 이만큼인데 회복된 거죠. 회복됐구나. 회복된 건 아닌데 회복됐구나라고
약간 착각하게 만든. 하지만 어쨌든 하나는 다 했고 그러했다. 그러니 선생님도 아마 돌아온다. 좋아요? 네. 좋았고요. 네. 이제 끝내도 돼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놀았으니까. 계획만 얘기하고 끝났어요. 계획이 주제니까요. 오늘의 주제는 계획이었어요. 네네네. 계획이란 무엇인가?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거죠. 계획. 여러분 계획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파워 계획하는 자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아니 근데 계획을 세우는 순간은 재밌고 행복하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재밌으면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못 지켰다고 막 스스로 자책하고 한탄하고 이러니까 좀 안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연습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했어. 근데 그게 계획은 아니었겠지만 우린 보통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했어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획을 해버리면 아니 그거에 맞게 딱 맞춰서 이걸 내가 했네 오늘 성취했네 이런 보람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맛을 좋아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 일에 대해서는 아니, 생활에 대해서는 혹은 나와 관련된 거는 크게 계획적이지 않은데 MBTI 검사하면 전 파워 계획으로 나오거든요. 일에 대해서는 계획적이에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좀 이런 시기별로 뭐 준비 사항이나 어떤 그런 게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생들이 너무 그러지 말라면서 왜 그럴까요? 그것도 또 재밌네. 그러니까 저도 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거는 내가 혼자 알아서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가 내가 뭐 망해도 나 혼자 망하고 안 해도 나 혼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약간 책임감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겠죠. 내 인생도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아니 계획적으로 안 해도 이렇게 뭐 성실하게 더 잘 됐을 기본으로. 수 있다. 아니 이보다 어떻게 앞으로 더 창창하게 잘 될 사람이? 그죠? 그럼 잘 되실 분. 그럼요. 지금 잘 되실 분이 잘 될 사람과 그쵸, 함께 그쵸.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사람이 함께하는 잘 될 사람들의 대화. 이런 재밌는 얘기였고요. 좋고요.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다음에 또 만나서 재밌는 얘기를 하도록 해요. 좋습니다. 오해는 풀었다. 이렇게 매우 바빠가지고 그 틈을 내서 오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 아닙니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좀 편하게 놀다 가고 싶은 마음이어서 기꺼이 초대에 응해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리고 말리고 할 것도 없다. 이게 뭐라고. 자를 땐 확실하게 잘라주시고 자르고 나서는 웃는 얼굴. 좋고요.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불을 쳐주셨습니다.